그리고 도시만 넓은 게 아니라 그 특색이 있잖아요. 행정이라 하는 건 뭐예요? 그 특색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행정인데, 이 도시에 맞는 행정, 또 도농북한 맞는 농촌, 산업, 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 화성시에 구청이 없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이 시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시청까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행정안전부하고 구청 설립돼서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2020년이니까 21년도쯤에 20년도쯤에 19, 20년도쯤에 한번 주민들 간에 이게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한번 추진되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이 되고 나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화성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설립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4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구청만 설립해달라면 되는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만 빨리 된다면 우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4개 구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설립을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특례시가 내년 1월에 이제 특례시가 되잖아요. 올해 말에 우리가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만 않으면은 내년 1월에 특례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사말에서 들었다시피 특례시가 말뿐인 특례시인 거예요. 기껏해야 16개 사무 중에서 8개는 직접 할 수 있고 8개는 도지사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랑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16개 사무라도 이야기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례시 지금 100만 도시 수원이라든가 용인, 고양 이런 데는 바다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바다 관련된 권한도 주고 했어. 거기에 대상은 우리 화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되기 전에 이미 했는데도 그 16개 사무 중에서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로 100만 이상 도시에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100만 도시에 필요한 광역교통,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광역교통이라든가 병원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업무를 달라 우리는.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은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그 재산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거기에 따른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례시 세 같은 재정 특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직 답답하셨으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정말로 특례시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특례시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도 있고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역할을 달라, 권한도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줘야 되는 게 않나 생각하고,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시정연구원 오셨죠? 원장님. 우리가 그래서 세수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세수. 우리가 지금 화성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가 아니고 만약에 화성시가 화성광역시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똑같은 세입 구조에서 우리 화성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줄어드냐, 늘어나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1조 350억, 맞아요? 네. 1조 35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1조 6천억이에요. 지방세 수입이. 근데 1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조 6천에서 1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광역시라고 했을 때. 광역시세로 도입했을 때. 그렇다면 반반이라고 해서 5천억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세수 항목을 신설해 주던가 교부세를 더 주던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